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본격적인 패권 전쟁이죠. 이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고 코인베이스 또한 이 XRP를 견제하는 모습들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모건스탠리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최소 1조죠. 이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모건스탠리 리플 XRP 1조 달러 유입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 은행인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 리플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최소 1조 달러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하며 기존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의 이 같은 전망은 특히나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거래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리플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리플의 XRP 원장 기술이 기존 결제 방식에 비해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원장 설계는 은행이 거래를 위해 미리 자금을 예치해둘 필요가 없도록 해 은행 자본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는 XRP가 진정한 브릿지 통화죠. 브릿지 통화로 채택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시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리플 네트워크에 유입될 유동성 규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모건스탠리 전문가들은 올해 리플 기반 상장 지수펀드가 성공적으로 출시될 경우에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유동성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유입은 XRP 원장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뒤집기에 충분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더 나아가 리플이 스위프트의 연간 거래량인 155조 달러 중 14%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11개의 XRP ETF 신청이 SEC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블룸버그 분석가들은 2025년 10월 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95%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스위프트도 경쟁사 기술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2025년 4분기 리플과 헤데라를 포함한 블록체인 기술 자체 플랫폼에 테스트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나 스위프트 최고 혁신 책임자는 최근 리플랩스의 법적 소송 승리를 평가절하하며 소송에서 살아남은 것이 곧 회복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면서 중립적이고 공동의 거버넌스가 회복력이라고 비판적인 입장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프트의 XRP 헤데라 테스트 결과는 적어도 2025년 11월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고요. 이 시기는 XRP ETF 승인 결정 시기와 맞물려 있고요. 만약에 ETF가 승인된다라면 리플은 주요 법적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리플의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반대로 코인베이스는 본격적인 패권 전쟁을 알리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리플과 코인베이스가 정면 충돌을 하면서 가상 암호화폐 스위프트 결제망에 대해서 삐거덕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 코인베이스 정면 충돌, XRP를 8억 개의 비밀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보유 중인 리플 XRP 지갑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때 970만 개에 달하던 XRP를 보관하던 콜드 월렛은 현재 단 10개만 남았고요. 보유량 역시 83%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투자자 스턴드루는 매도 물량의 72%가 유동성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여러 지갑을 통해 매도 흐름을 위장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매도 이후로는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지지 세력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리플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위프트 연계은행을 유동성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대형은행의 스탠다드 차타드는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모건스탠리까지 동참을 하면서 이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유력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모건스탠리 리플을 스위프트 대체할 국제결제 시스템 유력 대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국제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리플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 연구원이 인용한 은행 및 금융법 검토 제36건 발췌본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리플이 기존 국제송금 시스템이 스위프트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모건스탠리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이 금융기관의 결제 처리 비용을 최대 6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이는 송금 수수료 인하로 이어져 수혜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기술은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모건스탠리는 설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화가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이 덕분에 은행들은 사전에 자금을 예치할 필요 없이 즉각적인 국제 송금이 가능해져서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의 기술은 결제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거래 속도를 높이며 사기 위험을 완화하는데 탁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리플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이유라고 모건 스탠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모건 스탠리가 리플을 스위프트를 대체할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했다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50년 이상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느린 처리 속도와 높은 수수료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여러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대체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리플이 기존 금융 인프라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C와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면서 기술 및 시장 잠재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불붙었는데, 리플은 온디맨드 유동성, 통로와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어떻게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가들은 이러한 리플의 인프라가 스위프트가 장악한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와 같은 주요 금융기관의 인정은 리플의 신뢰를 높이고 더 많은 기관들의 도입을 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모건 스탠리의 평가는 국제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비용 절감, 빠른 속도, 그리고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는 리플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리플이 스위프트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미래 금융 환경을 만들어갈지가 주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영국의 대형은행이 스탠다드 차타드도 더 이상 스위프트를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안으로 리플을 강력 추천하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자,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금융부터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리플은 뭐다? 찐이었다, 진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맞이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자로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 간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스위프트는 이제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렛과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고 언급했다라는 거죠.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XRP가. 자,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을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과 결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ODL 솔루션은 고가의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금융 업계의 토크나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발표는 XRP 장기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고 대중화의 촉매자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 XRP, 이 리플의 가치, 그쵸? 가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밸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한다?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역시나 제가 말했던 것처럼 4,000원짜리 위에 강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부죠. 4,5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지금 상승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이번에는 정말로 이 5,000원 구간을 돌파하는 큰 변곡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또 4,000원짜리를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때의 모양과 이때의 모양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횡보하다가 모멘텀을 가지고 크게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홀딩하면서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